저는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를 다 해외에서 일하면서 했었는데, 외국계 회사들에서 해외에서 일하면서. 근데 그 동안에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이 가정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나의 승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배려와 유연성이 많은 기업들이 잘 돼 있었어요. 제가 일했던 기업들은. 그래서 그 유연성이라는 게 꼭 뭐 육아휴직을 1년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육아휴직 1년이라는 제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여성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육아휴직 1년이라는 거의 대전제는, 넘버원은 육아는 1년 하면 끝나는 것이다. 육아는 1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2번은 육아는 여자가 하는 거다라는 그런 전제들이 깔려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긴 하지만, 어떤 그런 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어떤 본인의 책임감과 그리고 기업의 유연성이 합쳐져서 극도의, 그러니까 최대의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각 직원으로부터, 임직원으로부터 그런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능력이 뛰어난 여성 인재들이 지금 거의 40살 좀 지나가고 혹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가면서 다 커리어를 그만두는 이런 현상을 고칠 수 있게 되고, 그런 여성들이 마음껏 커리어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집착하거든요. 나의 업적에 대한 판단의 잣대로. 그거 자체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스스로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도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희 주니어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산운용 보고서도 정말 혼을 담아서 쓰고 있는데,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영어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영어 과외비도 줄이고 배워나가면서 자본가가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더 우먼 펀드와 사실 주니어 펀드가 큰 그림으로는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철학이 들어있는 펀드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ESG라 그래서 사회적인 뭐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 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 단순히 돈만 잘 버는 회사들이 아닌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요즘 이제 투자 추세가 몇 년 동안 세계적으로는 있어 왔는데, 이 두 펀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좋은 회사들에만 투자하는 게 아닌, 거기에 이 펀드에 투자하는 많은 주주분들이 나라를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는 펀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의 국민이 월 뭐 5만 원씩, 하루에 5천 원씩이라도 해서 자본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렇죠. 거에 동참하셨으면 그런 합니다. 자금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재생산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선순환인데, 그 한국은 특히 젠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불모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펀드죠. 규모는 지금 작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이 펀드에 하루에 5천 원, 만 원이라도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다른 나라로 탈바꿈할 거라고 좀 확신하거든요. 기업 문화도 바꿀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금융 문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특히 여성들이 이 투자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이 이 더 우먼 펀드를 이제 가입을 해서 자본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더 좋은 환경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데 동참하자는 취지는 동의를 하면서도, 또 추가로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을 서포트하는 엄마, 누나, 여동생, 뭐 이모, 고모, 사촌, 뭐 누나, 사촌, 여동생을 좀 그 여성분들을 서포트하는 남성분들 또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펀드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멜린다 게이트라든가 여성의 그런 젠더 이슈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뭐 블룸버그라든가 하는데, 그 골드만삭스가 네. 그 최근에 발표했죠. 그 골드만삭스 CEO 분의 인스타 계정을 제가 팔로우를 하는데 딱 올라온 거예요. 이제 큰 발표를 한 게 올라오고, 골드만삭스 계정에도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올해 7월부터인가
미국과 유럽에서 있을 IPO들의 이제 상장 신규 회사들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역할을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산업에서, 그러니까 그 업종의 회사들이,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이 해주는데 다양성이 없는 이사회를 가진 기업들은 골드만삭스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고객으로 발표를 받아들이지 했어요. 않겠다는 네, 거잖아요. 고객으로. 사실 그거는 골드만으로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못 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 다시 말하면 골드만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조직이고, 그래서 선한 영향을, 좋은 영향을 사회에 주려고 그런 이니시에이티브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양성에 포함되는 게,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도 포함되지만, 그 CEO께서 본인 인스타그램에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지난 몇 년간에 상장을 한 기업들 중에 여성의 이사회가 있었던 기업과 없었던 기업이 상장 후 1년 동안의 퍼포먼스가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그 다양성 안에 여성은 꼭 포함되는 거임을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다뤄지는 주제고, 저번 주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뉴스에서 그 신문사에서도 왜 여성 CEO가 별로 없을까에 대한 굉장히 긴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도 예를 들면은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좀 이런 게 반강제적으로 여성을 더 좀 프로모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뭔가 좀 백오피스 같은 쪽 업무에 중요하지 않은 직업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막 레비뉴를 창출하는 그런 직군이 아니라 그냥 백오피스, 물론 그쪽도 프로페셔널로서 굉장히 중요한 잡이지만, 보통 CEO가 되는 분들은 매출을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에 앞장서신 분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미국도 여전히 아직 여성들이 많이 포진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유명한 이제 언론사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크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여성을 더 프로모트한다기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되고 기업이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의 가치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기 때문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여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발표를 한 거는 단순히 여성 이슈가 중요해서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사회에 여성이 있어야 되고, 또 백인 아니고 다른 유색인종이 들어가야 다양성 있는 의견이 그 회사를 움직여야 회사가 돈을 더 잘 벌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IPO 했는데 그 기업이 잘못되게 되면 골드만삭스도 곤란하니까, 그런 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죠. 고객한테 내가 당신네 회사를 상장시킬 건데 이런 게 없으면 주식 가격이 많이 안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오기 전에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놔야 우리가 당신들을 상장시킬 수 있다. 그런 거니까 사실은 굉장한 얘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제 그거를 보고 한국을 봤을 때 우리 여성 펀드에 아직 기관 투자가 관심이 없죠. 네, 그죠. 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주니어 펀드는 이제 저희가 상당히 알려져 있고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는데, 또 우먼 펀드는 아직 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성이 이사회에 있다고 해서 이 회사가 정말로 더 돈을 잘 벌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진짜로 다양성 있는 회사가 당연히 돈을 더 잘 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여성들이잖아요. 그죠. 여성들을 커스터머로 두는데 그거를 모든 중요한 직책에 남자로 채워줘야 될 경우에는 그 회사가 잘 되기 힘들죠. 저는 그거 하나 봐도. 저는 하나 더 중요한 게 그 다양성 자체는 기업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창출해서 결국은 기업이 제일 좋은 제품과 서비스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기업의 위기 관리 어떻게 보면 능력 면에서 봤을 때 다양성에서 나오는 파생이 유연성이에요.
다양한 멤버가 있지 않으면 유연할 수가 없어요. 의견이 없는데 딱히 유연할 게 없는데 유연성이 저는 요즘 시대에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오늘 공장을 지어서 3년 후에 완공해서 이걸 해서 팔아야지 했을 때 그 3년 사이에 세상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 전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요즘은 한 6개월만 지나도 세상이 또 변해버리고 그러면 내가 애초에 계획을 했던 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다양성이 없는 집단에서는 그 계획에 대해 수정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특히 기회가 이제 별로 없어요. 경직된 예, 경직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게 꼭 누구를 뭐 비난하고 그 결정을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해서 그걸 수정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변하는 사회에 더 빨리 적응하면서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빨리 변하는 사회에는. 근데 그거를 창출하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당연하죠. 예. 근데 그 다양성에 전응해서 저희가 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제 나이 파괴 같은 경우 단순히 뭐 성별뿐만이 아니라 젊지만 정말 실력 있고 좋은 실적 낸 사람들은 빨리빨리 승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해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도 근데 뭐 희망은 있고 실제로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들 봐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펀드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싶고 빨리 세상을 더 좋게 바꾸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다 보니까 이 응원펀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만약에 리만 브라더스가 리만 시스터즈였으면 안 망했을 거라고.